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요즘 강의하려고 하면 그룹 챗도 많고 여기저기 입장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너무 바쁘시죠? 2월 잘 마무리하셨나요? 아직도 시작이신가요, 다들? 네, 반갑습니다. 이동하면서 들으시기도 하고 여기 입장하실 때 제가 원장 멘토 그룹에서 한번 강의를 듣거나 교육 안내 하시는 분 혹은 우리 아이들 이미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회원가에. 그래서 그분들께 아무래도 사이트 지금 이용을 잘 하시고 계신데 어 개발자가 어떠한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듣고 활용을 하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안내를 해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찰 일지를 왜 적는지 그런 강의도 꽤 중요하잖아요. 그걸 일 주일에 한 번,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제가 꾸준히 할 거예요. 이 강의가 관찰 일지 강의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다 알면 저희 이미 선생님들은 프로급이 되셨을 텐데 저 알아요. 선생님들 관찰일지 모른다는 거. 왜 적는지도 모르는 거 잘 알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가 강의 오늘 내용이에요. 관찰일지를 왜 써야 하는지, 잘 쓰는 법, 또 쉽게 쓰는 법, 요 세 개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요게 계속해서 반복은 될 텐데 나중에는 우리 영역별로 있잖아요. 표준보육과정 영역별에서 그 영역 안에서는 어떤 관찰을 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꾸준히 계속 강의는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원장님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죠? 원장님 근데 관찰일지 왜 쓰세요? 우리 관찰일지 왜 쓸까요? 관찰일지. 관찰일지 저기 작게 적어 놨어요. 평가인증 때문에. 우리 평가인증 아니면 안 써도 될까요? 평가인증 때문에 써야 돼요? 평가인증 아니면 안 써도 돼요, 관찰일지? 평가인증 되게 오래 운영하신 원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 5년 전만 해도 평가인증은 없어져야 돼.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이제 의무가 됐잖아요, 의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원장이 없어도 대표만이라는 자격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평가 인증이라는 제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제도가 없었으면 어린이집에서는 평등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꽤 많을 거예요. 자, 평가 인증 때문에 적기도 하는데 그럼 평가 인증 아니면 적으면 안 될까요? 왜 적어야 될까요? 다들 관찰일지는 평가의 인증이라는 약간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적으실 거예요. 몇 번 적고 계세요? 몇 번? 아니 평가 인증에 보면요. 월 1 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월 2회 적으래요. 그럼 월 2회 적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네 그죠. 한 달에 한 번. 근데 우리 원은 월 2회 적으래요. 월 2회 적으셔야죠. 그럼 가장 좋은 횟수는 뭘까요? 가장 좋은 관찰일지 적는 횟수는 뭐가 가장 좋을까요? 매일 적으면 좋겠죠. 아이를 매일매일 기록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게 어 3차 시범 사업 할 때는 평가 인증 관찰 일지를 엄청 빡세게 했었어요. 혹시 3차 시범 사업 같이 경험해 보신 원장님이나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월 2회 영역별로 적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에 6개 영역이 다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 민원이 엄청났어요. 이 관찰 일지를 왜 이렇게 많이 적으라고 하냐. 우리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지금 엄청 유하게 약하게 내려온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으로 영역 상관없이. 예전에 영역별로 2번 적었었어요. 정말로. 제가 진흥원에 가서 여쭤봤거든요. 직접. 이렇게 2번 적으라고 이거 맞대요. 시범 사업 때 그렇게 깐깐하게 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관찰일지를 앞으로도 관찰일지는 꽤 중요할 거예요. 선생님 보육일지보다 관찰일지는 앞으로 제일 더 중요한 서류가 될 거예요. 관찰일지 왜 쓰고 몇 번 쓰고 왜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혹시 미루지는 않으세요? 여기 혹시 계시는 선생님 있으면 혹시 미루지는 않으세요? 저 관찰일지 한 번도 안 미루고요. 그때그때 그 달에 끝내고 '오늘 해야 될 거 다 끝내요.' 하는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 저 교사 교육하면서 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안 미루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미뤄요. 왜 미룰까요? 힘들어서.
보육 일지 적는 것도 너무 힘든데 관찰 일지는 작정하고 아이를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이 안 되잖아요. 몰았다 써요.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여기다가 몰았다 써요 올려 놔도? 그래서 다 미뤄서 적어요. 저는 안 미룬 선생님을 못 봤어요. 보육 일지 스트레스보다 관찰 일지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선생님들은.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을 찍고 그 사진 해석을 쓰더라고요, 해석을. 관찰이 아니라. 관찰 일지의 주된 내용은 뭘 써야 되죠? 그 아이를 정말 깊이 관찰해야 돼요. 우리 관찰 교육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관찰 교육 받으면 어떻게 하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6개 항목에 맞춰서 적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발달이 잘 일어났는지 그런 걸 적어야 되는데 관찰할 시간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 아이를 어떻게 관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 99% 선생님들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맞춰서 소설을 막 쓰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했다. 객관적으로 적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요즘은 또 뭐 때문에 헷갈려 하냐면 어 놀이 일지랑 관찰 일지랑 뭐죠? 저 맨날 똑같이 적고 있는데 그걸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죠? 안 그런가요? 요즘 선생님들 그 복사해서 다시 붙이고 놀이일지, 관찰일지 똑같이 쓰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관찰일지를 반강제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평가인증 때문이긴 해요. 그죠? 자,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거는 많진 않아요. 평가인증 교육을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X예요."라고 배우시는 곳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기본 사항으로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사진이 있고요. 요 정도만 작성해도 돼요." 하고 널널하게 배우시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항상 뭔가 결과물이 더 좋은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 평가 인증 이렇게 해서 만점을 받았대."라고 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 해석을.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일상생활 놀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하루 일과 중이라고 해도 되겠죠.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전체적인 게 아니고 한 명당 있어야 된다는 서류 얘기예요.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뭐라도 얘기했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상호작용 중에 어떤 반응이 있었거나 이러한 반응 아니면 행동을 관찰해서 기록함. 이게 월 1회. 자, 검토 기간은 뭐 3개월 이내에 일상생활 놀이를 모두 포함하여 관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평정함. 자, 요런데 선생님들이 저희 사이트도 그렇고 교사 교육할 때 얘기하면 "일화 기록을 적어야 돼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화 기록. 그 일화 기록이란 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 자, 요걸 잘 곱씹어 보면요. 일상생활하고 놀이는 어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일상생활하고 놀이는.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다 일어나지만 우리 하루 일과를 어떻게 계획하죠? 표준 보육 과정대로 계획을 해요. 그럼 일상생활하고 놀이는 표준 보육 과정 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대로 관찰하고 행동을 기록하면 된다는 뜻이지 일화 기록 아니에요. 일화 기록. 일화 기록이 아니라 하루 중에 일어나는 일상생활 놀이. 이 내용이 다 어디 있다고요? 표준 보육 과정 안에 다 있어요. 그죠? 기본 생활 습관도 있고 기본 생활 습관이랑 신체 영역이 합해져서 신체 건강이 됐잖아요, 놀이반은. 그게 다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일상생활, 놀이. 뭐 언어 놀이도 있을 거고 아이들 사회관계 증진놀이, 자연탐구 다 놀이잖아요. 그 놀이를 표준 보육 과정을 개별 영유아에 맞게 관찰해서 기록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일화 기록에 되게 키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일화 기록인데요, 저희.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일화 기록도 말을 펼쳐서 얘기하면 하루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도 맞긴 한데 일화라는 그 포커스에 계속 고정관념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넓게 보신다면 그냥 표준 보육 과정 6개
5개 영역 그 안에 걸 잘 녹아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 번보다 더 중요한 건 2 번이에요. 우리가 관찰 일지를 적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관찰 일지를 왜 적는지 모르신다면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관찰 일지를 적는 이유는요. 우리 반에 내가 맡은 3명, 5명, 7명, 15명의 아이들이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또래보다 조금 느려지거나 또래보다 빠르면 빠른 특성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려고 우리는 관찰 일지를 적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를 선생님이나 어른한테 맞춰서 잘 먹고 잘 자고 또래하고 비슷하게 큰 애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으로 관찰해서 기록을 보고 데이터를 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캐치하려고 우리는 관찰 일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활용하죠? 요 베이스를 가지고 부모 상담에 활용하죠. 부모 상담할 때 "어머니 우리 이렇게 많이 적어서 아이들 열심히 관찰해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토대로 관찰을 했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아이보다 빠른데 왜 이럴까요?' 이러한 근거 자료를 만들려고 우리는 매달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크는지를 보려고. 요것 때문에 우리는 관찰 일지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적는 매 관찰일지 맨날 사진 찍어서 소설을 적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낮게 하나하나 기록을 쫙 펼쳐보고 우리 원의 아이, 내가 맡은 아이가 잘 자라는지 분석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이거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봐서는 관찰일지를 정말 잘 적는 선생님도 계신데 분석은 안 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글 문서를 다 펼쳐 놓고 한 전문가인 제가 봐도 3-4 시간 걸릴걸요, 한 아이를 분석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동안의 사진 자료와 좀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 아니면 아주 눈에 드러나는 것. 얘가 초에는 잘 못 걸었는데요. 이제는 뚜벅뚜벅 잘 걸어요. 요 정도의 발달 변화만 말씀할 수 있지 제대로 된 분석은 할 수 없어요. 연합회 때 강의를 잘못 들어서요? 저희 원의 영상 강의 한번 봤었 아 네. 예. 이거 선생님 들으시면 되죠. 우리는 그래서 관찰일지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우리 원에 나한테 온 아이들은 세상에 세계에 되게 소중한 인연이 있대요. 어 의사, 배우자, 선생님이래요. 이 세 개의 소중한 인연을 만나야 이 사람이 성공하고 제대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선생님이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고 그 관찰한 누적이 쌓여서 어떠한 발달 특성이 있는지 그중에 더 찾을 수 있다면 뭘까요? 강점까지 찾으면 더 좋겠죠. 어머 이 아이는 다른 아이 또래보다 이게 더 뛰어나네. 부족한 걸 계속 찾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이거보다 뛰어나네. 더 자극을 더 줘야 되겠다.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선생님이 알아주고 지원하는 요러려고 우리는 관찰 일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세요. 평가 인증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적는데 제가 아주 많은 교사 교육을 하지만 교사 교육할 때 관찰 일지 코칭을 하지만 계속 얘기 제가 이렇게 해도 잘 몰라요, 힘들어서. 몰아서 적으니까. 강사님 얘기는 알겠어요. 맞아요.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저 도대체가 그런 시간도 없고 표준 보육 과정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깨우치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어요. 일지 적기도 바빠요. 다른 서류 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그죠?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더 풀어 놨어요. 여기에 인제 평가 인증 지표에. 그러면은 뭐 일화 기록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놀이, 개별 영유아 요 키워드만 잘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을 했다. 연 2회 이상이라면 더 많이 기록하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최소 연 2회 이상 발달 변화가 일어난 걸 기록을 했는지 요거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앞에도 계속 얘기했죠. 관찰 일지는요. 평가 인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교사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1년 동안 다닐 아이니까.
짧게는 3 개월부터 6 개월 이상 다닐 아이니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업무예요. 자, 관찰 일지에 녹아낼 거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지, 신체 계측도 들어가면 되지만 6 가지 영역별로 나누어서 제대로 잘 성장하는지도 잘 녹아내셔야 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성장하는지도 있지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게 부족했는데 지금 시도는 하는지, 시도해서 인제 잘 이루어내는지, 요런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녹아내셔야 되고, 또 강점이 뭔지도 잘 찾아서 녹아내셔야 해요. 근데 요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주 관찰하셔야 돼요. 자주 관찰하고 볼 때마다 막 기록하고, 기록한 것들을 선생님이 꼼꼼하게 작성해서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쫙 펼쳐서 3 개월마다 분석을 막 하셔야 되는데, '아 과연 이런 선생님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관찰 일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면 이거는 당연히 평가 인증에도 인증이 되는 요건이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하는 거고, 나는 교사로서도 성장하는데 이 관찰일지 업무가 엄청난 스트레스다 보니까 관찰일지 관련 사이트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쓰시는 선생님도 있죠? 그래서 되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런 거 그 코 꼬땡, 키땡 그다음에 저기 그 키즈노트도 그렇고 또 어디지? 어디 거도 다 봤는데요. 선생님들 되게 편하겠다고 제가 회원가입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 예문을 복사해서 붙이는 거더라고요, 예시를. 그건 우리 아이 관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 업무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평가인지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하긴 하겠지만 이런 거 복사해서 예문을 붙이면 되게 죄책감 들겠다. 그리고 관찰 일지를 어디 가서 "나는 관찰 일지는 제대로 적어."라고 말은 한마디도 못 하시겠다. 계속 관찰일지 교육 따로 받고 관찰일지는 서브로 또 이렇게 막 복사해서 붙이고 이러시겠다. 되게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잘 개발하시지. 왜 이러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선생님들의 노고를 정말 알아서 교사 교육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 관찰일지는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 한 아이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선생님들이 관찰이 되나요? 안 되죠. 표준보육 과정 몇 개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제가 거의 중소기업청에 거의 정부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저희 피터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그래서 요건 스마트한 서비스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엄청 제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막 했더니 거기 중소기업청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연세가 좀 많으세요. "뭐 어린이집 뭐 "아직도 이런 게 없어요?"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한글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직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이렇게 나서 주지 않아서 저는 이걸로라도 선생님 진짜 업무를 아 1 시간 한 아이당 1 시간 적는 거 10 분에 좀 끝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커서 1년 동안 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인제 어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쪼금 안내를 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거는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아이를 하루 꼼꼼히 영역별로 관찰하고 놀이도 지원하고 관찰하고 고걸 메모해서 기록하는데 표준보육과정 6 개, 5 개 영역을 잘 녹아내게 기록을 하시고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하시고 사진도 메모 잘해 놓으시고 고 자료를 매달 한 것을 분석해서 발달 변화까지 체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게.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 제가 봐서는 상위 1% 0. 몇 프로 되실까? 그분들도 다른 업무가 많아서 못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평소에는 대충 적고요. 평가인증 오면 꼼꼼히 적잖아요.
그거는 우리 아이의 발달 변화를 제대로 체크하는 교사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무가 정말 간단하다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분석 이렇게 영역별이 있어요. 6가지 영역을 매달 요 정도 성장하는 분석을 보고 여기 보면 의사소통이 요 연두색인데 요거는 왜 이 2달 동안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요거는 그전에 매달 체크한 자료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제대로 된 거구나.' 아니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느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까지를 마쳤으니까 고거를 지금부터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관찰일지는 관찰하고 영역별로 매달 기록하고 발달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는 게 우리 아이 강점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사이트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사이트 우선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사이트 저희 단톡방에 올려놓긴 했었어요. 네이버에 우리 아이들 일지라고만 치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 일지 한번 쳐볼게요. 이름을 우리 아이들로 했더니 너무 흔한 이름이라 잘 뜨지가 않아서 일지까지 붙여야 돼요. 그럼 여기 스마트 육아 일지 우리 아이들 요게 뜨거든요. 자, 그럼 요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뭐 공지사항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때그때 공지사항이 있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미 쓰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제가 이미 들어가서 몇 개 작성을 해 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 결제하기가 있어요. 결제하기. 선생님마다 반별 인원이 틀리잖아요. 한 아이를 등록할 때. 그래서 여기 월 결제, 연 결제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월 결제 중에 10명 미만인 원생을 관리하려면 특히 영아반이겠죠. 영아반 최대 해야 7명 아니면은 농어촌 특례는 한 9명까지 되죠. 그래서 영아반 10명을 관리하는 선생님은 월 4,900원이고요. 그다음에 10명 이상에서 30명 정도 되는 유아반 선생님은 6,900원이에요. 지금 되게 싸게 제가 해 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좀 한번 익혀 봤으면 좋겠다. 1년 동안 좀 쉽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이거를 좀 연간으로 끊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 놓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입이 되는데 자, 되게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공지사항에 남길 텐데요. 이 인원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연간이지만 이 인원수가 달라져서 뿌띠 있다가 벤티 가고 벤티 있다가 뿌띠로 가면 이 달라지는 한 달마다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그래서 여기 뿌띠 있다가 벤티 가고 벤티 있다가 뿌띠 가지 말고 그냥 계속 나는 뿌띠 회원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지금 원래 15명인데 9명이니까 이거 할 거야 라면 이거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나의 우리 반 최대 인원을 선택해서 계속 유지하셔야지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초기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꽤 번거로울 거예요. 앞에 부분이 삭제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공지사항에 남길 텐데 요거 1년 동안 제가 조금 서비스로 조금 지원을 해 드리려고요. 자, 요렇게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관찰 노트 작성으로 들어가면 원생 관리가 있어요. 원생 관리. 이거 거의 생활 기록부처럼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 명을 원생을 관리했는데 원생 등록 들어가서 아이들 다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핸드폰으로 다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하세요. 우리 반 거. 앉아서 컴퓨터 안 켜셔도 돼요. 그래서 뭐 아이들 사진도 그때 찍어서 바로바로 올리셔도 되고 아이들 다 등록하고 저장. 자, 그러면 삭제 우리 반이 아닐 경우에 삭제하면 다시 여기 원생을 삭제한 원생을 또 복원할 수도 있어요. 요거 기능까지도 제가 다 만들어 뒀거든요. 혹시 퇴소했다가 다시 오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찰 일지를 이제 여기서 적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관찰 일지를 선생님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 한 명 아이를 등록해서 기물이라고 적었거든요. 영아반 할지 유아반 할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관찰일지 선택은 왜 하냐? 영아반과 유아반의 영역이 틀려요. 영아반은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이죠. 유아반은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이어서 들어가는 체크리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즉, 뭐 남자, 작성일은 21년 아니면 22년 월수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월, 몇 월, 몇 월. 자,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3개를 작성했는데
맨 처음에 하시는 거는요. 맨 첫 작업은 제가 지금 한 5월 거를 한번 해 볼게요. 6월 거를. 6월 거를 한번 검색해서 관찰일지 검색 등록 관찰일지 잠시만요. 관찰일지 들어가서 관찰일지 자, 여기 들어가서 작성을 한번 해 볼게요. 김우리. 자, 요렇게 작성이 되는데 개월 수는 한 5월 정도 2022년 5월 이건 2년 단위로 있을 거예요. 혹시 수정하실까 봐.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입이 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 이름이 그대로 따라와요. 담임교사. 그리고 반 이름도 미리 설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 이름도 미리 선생님이 가입할 때 다 어린이집 이름을 기록하면 여기에 다 따라 들어와요. 저는 우리 어린이집으로 해놨거든요. 이 다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담임교사. 이건 나중에 프린트도 다 자동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우리 원 아이 검색하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할 텐데요. 기본생활 영역은 4차 표준보육과정 2개로 나눠진 거 아시죠?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자 여기에서 요 청결 습관 수준을 여긴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죠?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건 영아반이에요. 0세 수준, 0일세 수준, 1세 수준, 2세 수준, 3세 수준까지 다 나눠놨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봐요. 한 31개월 그러면 2세 수준인데 내가 생각해서는 1세 수준밖에 안 돼. 라고 하면 1세를 체크하시면 돼요. 간식과 극간식도 2세 수준 정도 된다 하면 2세 수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요걸 앞에 제가 왜 0세, 1세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을까요? 이걸 없애고도 싶었는데 초임 선생님이 이거 모르세요. 이 글을 읽어보고 이 아이가 0세 수준인지 이 글이 0일세 수준인지 전혀 알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남겨놨어요. 최소 이 앞에 수준을 봐야 우리 아이가 어떤 연령, 어떤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2세면 2세 수준에 맞는데 아니면 밑에 낮춰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 우리는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아이 점수를 랭킹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 나중에 이거 사진도 다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작업이 이거예요. 베이스 자료. 베이스 자료를 쫙 깔아 놓으시면 6개 영역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좀 전에 수업하기 전에 베이스 자료가 다 삭제가 돼서 한 번 더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사진에서 하는데 7분 걸리더라고요. 7분. 요거 전체 다 관찰 기록하는데. 그래서 요 시간을 되게 아껴놨고요. 자 그럼 우리 아이 관찰 일지 밑에 베이스 자료가 처음에 생기면 요게 맨 밑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매번 바꾸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훨씬 더 쉽게 어떻게? 복사를 누르면 새로 생성이 돼요. 내가 요 앞에 했던 게 그대로 생성이 되어서 읽어와져요. 그럼 아까 5월인가 전 6월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1세 수준, 0일세 수준 요거 중에서 바뀐 것 사진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사진 바뀌고 또 얘가 1세 수준이었는데 이거 0일세 수준인데 조금 더 좋아졌네. 1세 수준으로 좀 바꾸고 또 쭉쭉 내려가다가 0일세 수준 이것도 지금은 6월이니까 괜찮아졌어. 요 몇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아이가 조금씩 성장한 것들을 몇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대로인 건 그대로 두시고요. 혹시 이거 마이크 켜진 건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두는 건 그대로 두고 우리 이 아이가 우리라는 아이가 이거는 저번 달에 비해서 잘해지는 것 같아. 거의 1세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아. 라고 하나씩 넘겨서 사진 넣고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 다 했어요. 끝. 그다음에 관찰 기록 총평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거는 항상 관찰 기록에 평가 인증에서도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관찰 기록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총평은 뭘까요? 이 기본적인 사항 중에 기록하고 싶은 것. 이번 달에 우리 아이의 특이사항을 기록하시면 돼요. 꼭 관찰 기록 총평에 남기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저장해 볼까요? 저장하면 저 벌써 이번 달 거 벌써 다 했어요. 3, 4, 5, 6 어떻게 복사해서 이번 달에 변형된 것만 했어요. 자 그럼 5 관찰일지를 벌써 내가 미루지도 않고 하루에 10건은 다 하겠다. 우리 반 아이들 거.
그죠? 그리고 언제? 출퇴근하면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출력 한번 해 볼까요? 출력 앞에 거. 출력 눌러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출력하면 제가 일부러 꼭 선생님들이 작성한 한글 폼대로 조금 쉽게 해 놨어요. 여기는 기본 생활 영역에 들어가는 사진, 신체 운동에 들어가는 사진, 요렇게 의사소통에 들어가는 사진들. 그래서 0, 1세 수준까지 쫙쫙쫙 풀어서 하고 마지막엔 선생님 기록 총평까지 요렇게 작성해서 프린터 하실 때 이거 장수 너무 많아요." 하셔서 두 쪽씩 하시니까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 두 쪽씩 금방 프린터해서 하시더라고요. 프린터도 이렇게 되고. 제가 관찰 일지를 벌써 오늘 잠깐 했는데 4 개월치를 다 했죠. 그죠? 이거를 몰아서 4 개월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날짜 정해서 우리 반 관찰 일지를 나 한 번에 끝내겠어. 좀 쉽게. 그리고 영역별로. 자 그럼 제가 관찰 일지 적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우리 반 아이의 네 혹시 마이크가 누가 뭐야 또 켜진 거 잃어버린다 이제. 마이크 이제 끌게요. 네. 우리 아이의 관찰 변화, 발달 변화를 보는 게 더 중요해서 우린 관찰일지를 적어야 된다고 했죠. 그건 어디? 여기 총평, 통계 그래프를 가시면 있어요. 통계 그래프를 들어가시면 자 여기 통계가 있어요. 통계. 자 통계를 검색하면 구간 설정을 하세요. 내가 3개월 할지 1년을 할지 6개월을 할지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3월부터 지금 작성한 게 6월 한 4개월은 했죠. 요걸 검색해 볼게요. 요것만으로 검색 안 눌러도 다 작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가입할 때 어린이집 그대로 여기 읽어와지는 거거든요. 그대로 요 주황색은 바뀌어서 자 그럼 여기도 반 이름 다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담임교사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통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4개월 3, 4, 5, 6 요렇게 4개월 했던 우리 반 아이 한 명에 대한 발달 그래프가 다 나와져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영역별로 다 수치를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1세 수준에서 2세 수준 올라갈 때 수치를 심어 놨으니까 조금 발달 변화가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상승 그래프가 되고 여기에는 좀 상승 그래프가 약하죠. 요 부분은 그럼 우리가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아까 한 편의 관찰 일지를 분석해 보시면 되죠. '왜 이 부분이 조금 느려졌을까? 왜 계속 머무를까?' 고걸 보시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한눈에 아이의 발달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에서 좋을까요?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좋겠죠. "어머니 처음에 3월 달에 이 아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3 개월 보세요. 부모 우리 상담하는 3 개월 동안에도 얘가 이 정도 성장했어요. 어떠세요? 그런데 어머니 이 부분이 좀 약해서 제가 한번 그동안의 관찰일지 작성한 걸 봤더니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결석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 또래에 비해서 조금 느려졌던 것 같아요.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자 그다음 선생님들이 모든 기록 총평했던 것들이 여기 순차적으로 다 남아요. 자 그런데 다만 베이스로 3, 4, 5, 6월 이렇게 깔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위아래로. 복사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들이 작성한 기록 총평은 다 여기 남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사진 찍었던 것들이 기본 생활 영역은 한눈에 볼 수 있게 신체 운동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뒀어요. 자 지금 4 개월이라서 크기가 이렇지 5 개월, 6 개월 뒤면 요 한 장에 보여지게 하려고 크기가 쪼끔씩 작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 우리 아이가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얼만큼 사진 변화가 있었는지 끼적이기 자료 올려주시면 좋겠죠.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아이하고 활동할 때 어떤 사진 자료가 남겨졌는지 예술 경험, 자연탐구 이런 사진과 함께 더불어서 부모님하고 이런 발달 변화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표지까지. 혹시 어떠세요? 저는 선생님 30 분이 뭐야. 3 시간 하실 거 30 분이면 끝나겠다. 진짜 잘 만들었다. 혼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건 선생님들이 작성한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이 관찰 영역을 다 알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정말? 여기 영역 다 알 수 있을까?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은 서적과 참고 자료를 엄청 많이 구비해서 여기 안에 내용을 다 적었어요. 그런데 어떤 규칙으로 넣었냐면 "부족해요." "아직 미흡해요." 이 단어는 다 뺐어요. 왜? 우리는 관찰할 때 이 아이 부족한 걸 찾으려고 저는 관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다고요? 강점을 찾으려고. 잘하는 거. 뭐든 잘하는 걸 발견하려고 찾는 건데 항상 체크리스트 보면 "부족해요." "아직 미흡해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거 다 뺐어요. 다 빼고 "시도한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 뭐든 할 수 있는 긍정 언어로 다 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한번 꼼꼼히 보시면 네 부정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는 당연히 발달이 느리니까 못하는 거지 어디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다 뺐고요. 자료 중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작성할 때 좀 좋은 자료가 제가 찾아보니까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활동 발달 상황 평가의 실제 요런 게 작성하시잖아요. 기본 생활 영역을 이런 내용 다 적으시잖아요. "손 씻는 과정을 알고 혼자 손을 씻고 입 닦이는 스스로 합니다." 요렇게 다 적으시잖아요. 그죠? 그 사진 넣고. 이게 일상생활과 놀이지 일화 기록은 아니에요. 일화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일화 기록만 적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게 다 6개 영역에 다 맞춰서 작성하라고 요런 샘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모방합니다.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런 언어는 좀 뺐어요. 예. 아직 부족합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용어는 다 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시도합니다." 이런 용어로 다 바꿔 놨어요, 부정 언어는 없이. 그래서 그런 걸 '왜 그렇게 했냐.' 강점을 좀 찾아주고 싶어서. 아직 발달이 미흡한 아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런 식으로 적는 거 똑같지 않나요? 더 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요렇게 관찰일지 들어가서 프린터 출력하면 요런 식으로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잘 적으면 좋은데요. 이 여기에 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용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활용하시고 지금은 쪼끔 저렴하게 했으니까 열심히 좀 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럼요. 원하는 체크리스트 다 있을걸요? 웬만하면. 네. 없을 때는 아까 거기 있잖아요. 그 관찰 기록 총평. 거기다 관찰 작성하시면 되죠. 관찰 기록 총평. 항상 체크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개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 총평 여기다 작성하시면 되죠. 여기에 올해 꼭 필요했던 것, 이번 달에 꼭 이 아이에 관한 놓치기 싫은 것들 요런 걸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프린트해서 잘 보관하시고 이 기록이 누적누적 쌓여서 발달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아마 아이들을 분석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사로서 좀 사명감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앞에 "관찰 기록은 왜 적어야 되나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런 막 사이트 얘기하는 건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이용해 보시고 제가 한 달 동안 그 선생님들의 질의응답은 여기 들어가면 아마 그 공지사항 맨 하단에 보면 공지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1대1 문의로 다 남기셔도 돼요. 1대1 문의로 개인적인 문의 다 남기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 답변을 해 드리고 어렵진 않게 만들었어요, 되게 쉽게. 그리고 표준 보육 과정 4 차로 맞춰서 만들었고 사이트 이름이요. 제가 그 우리 아이들 일지라고만 쳐도 네이버에 쳐도 나오긴 해요. 네. 우리 아이들 뭐 우리 아이들이라고 치면요. 우리 아이들 병원이 많더라고요. 아직 제가 밀려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일지까지는 쳐야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워낙 검색을 좀 많이 하시는지 우리 아이들 일지까지는 쳐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고 자 회원 가입하시고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들의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진 않겠다.' 왜? '나 커피 한 잔 값 제출하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데 이게 1년 동안 쪼끔 저렴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매달 동안 제가 한번 공지사항에 활용을 잘하시는 분 요런 것들을 한번 후기나 이런 걸 응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에게는 그 배달의 민족 5만 원 상품권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다른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해도 실질적으로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심히 활용하신 분들한테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되게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관찰 사이트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근데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서. 관찰일지 제가 교사 교육하지만 제일 힘들어하세요. 아무리 코칭을 해 줘도 못 따라오세요. 기본적으로 영역별로 머릿속에 다 심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힘들어하셔서, 네, 되게 생각보다는 되게 쉬워요.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쓰시는데 어렵지 않지만 제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고거는 계속 안내를 해 드릴까 해요. 그래야 '아 이런 의도였구나. 뭐야,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아이 강점은 뭐지? 사진에 이런 걸 더 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결과물이 좋구나.' 이런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조금만 사이트라도 아주 100배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30 분이 넘었네요. 관찰 일지를 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에 제가 한 일 주일에서 열흘 정도 계속 올려 드릴 거예요. 지금도 녹화본 올려 드릴 텐데 나중에는 그 영역별로 '왜 이 영역별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지?' 하나하나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 봐요. 고거 공부하는 거 시간 일부러 내지 말고 쪼끔씩 쪼끔씩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예시도 들어보고 "이 연령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한번 해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쪼끔씩 쪼끔씩 시간 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단톡방에 남기셔도 돼요. 오늘 진짜 저 금요일이라 3명 오실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금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오시고. 자, 오늘은 그럼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네, 손 드신 거예요? 혹시 이미수 선생님 손 드신 거예요? 그럼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채팅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궁금하시면 저 끝나고 채팅에 남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월 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좋은 수업은 아니고요. 그냥 쉽게 저도 되게 마음 편하게 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들어가세요.